끌어당김을 하기 위해 확언을 자는 내내 듣고 있다면 안 돼!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니 내가 잘못했다. 성공하기 딱 좋은 시간. 부자의 언어입니다. 오늘은 좀 빨리 말해보도록 하겠다. 아무래도 내가 설명을 잘 안 했던 것 같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나는 채널 초반에 5분짜리 확언을 만들었다. 그리고 수면용으로 30분이나 1시간짜리를 만들었었다. 조금 더 길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3시간에서 4시간 되는 영상을 만들었다. 일부 사람들은 8시간짜리를 해달라, 10시간짜리를 해달라 내게 요청했었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뇌 과학자들은 이렇게 발표했다. 자기 암시나 확언은 잠에 들기 전과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효과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시점, 그때이기 때문이다.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확언을 심는 것인데 의식이 왜 중요한데? 할지도 모른다. 굉장히 중요하다. 의식이 쌓여서 무의식을 만든다. 또한 그 무의식들이 쌓여 의식을 만든다. 그들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는 것은 몸을 재운다는 것이 아니다. 의식을 재운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그 몽롱한 지점에서 의식은 무의식이라는 잠재의식의 문을 두드린다. 야, 문 좀 열어주라. 이제 네가 이 사람 맡을 차례야. 그러면 무의식은 문을 열고 의식을 마주한다. 의식이 가져온 정보를 확인하고는 오케바리 접수 완료 하고 문을 닫아버린다. 문을 닫아버리고 나면 암시는 우리의 뇌 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게 된다. 인간의 수면 단계가 5단계로 나뉜다고 했을 때 무의식이 문을 연 채로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시점이 1에서 2단계 초반이다. 우리는 딱 그 시점을 노려야 한다. 우리가 막 잠들기 시작하는 1단계 수면 상태는 세타파를 내보낸다. 각성 상태에서 수면으로 넘어가는 상태다. 2단계 수면에서는 세타파 사이사이에 K복합제와 수면 방출하는 독특한 뇌파의 모습이 보인다. 세타파 중간마다 실이 감겨있는 것처럼 촘촘한 파동의 모습이 수면 방출하고 하는데 분당 2번에서 5번 나타난다고 한다. 수면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K복합파는 수면 중 갑작스러운 소음이 날 때 활성화되는 뇌파이다. 세타파 사이사이에 아래 위로 삐죽하게 솟아오른 모습을 보인다. 이 두 가지는 깊은 수면을 유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단편적인 정보를 뇌에 저장하는 단계이다. 3단계와 4단계에서는 델타파 비중에 의해 구별된다. 델타파 50% 미만은 3단계, 델타파 50% 이상은 4단계, 4단계는 깊은 수면 상태이다. 그 다음은 렘수면 상태이다. 렘수면 상태는 자면서도 정신활동이 이루어지고 뇌의 활동이나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단계까지의 비렘수면 상태는 온전한 휴식을 취하게 한다. 진정한 심신 회복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간의 수면은 각 단계를 일정 주기를 밟아가며 진행된다. 뇌신경과학자로 유명한 조 디스펜자 박사. 성공 강연을 많이 하고 있는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암시나 명상을 할 때는 세타파 상태에서 해야 한다. 세타파 상태가 무엇인가? 반은 깨어있고 반은 잠이 든 몽롱한 상태를 말한다. 세타파 상태에서 인간은 잠재의식에 접촉이 가능하다. 이 상태에서는 분석적인 마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석적인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잠재의식에 토를 달지 않는다는 말이다. 내 말이 토다는 새끼 저는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 때리지 않고 생각과 상상을 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말이다. 이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대체로 내면 세계에 머물게 된다. 오직 세타파 상태인 내가 나의 잠재의식 왕국을 여는 열쇠를 가진 셈이다. 다른 정신분석학계 유명인들도 잠자리에 들어서 1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중요하고 잠에서 막 깨어나면서부터 30분에서 1시간이 중요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자는 내내 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안 돼! 수면이 방해받으면 신체 리듬은 무너져 버린다. 수면의 질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 이후로 나의 채널에는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수면 확언을 만들어 올린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길게 올리는 채널들의 인기가 많아서 나도 6시간이라는 욕심을 낸 건 사실이다. 자는 동안 음악처럼 들어도 되긴 하다. 하지만 잠재의식에 심어진다고 보긴 어렵다. 우리가 팝송을 주구장창 들어도 음은 아는데 정확한 가사는 잘 안 외워지는 것처럼
잠재의식도 아리송하게 생각한다. 그럼 신나는 일상 확언은 왜 올렸는데? 할지도 모른다. 반복된 구간을 한 달 1년 단위야 보면 내 정신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 몸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다. 어떻게 왔는지 무엇을 지나쳐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는 잘 와 있다. 거의 매번 반복되는 출퇴근 시간이 그렇다. 매일 같은 시간에 청소를 하거나 무언가를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멍 때리면서 뭔가를 하는 시간이 쌓이면 내가 생각을 갖고 있는 인간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몸이 알아서 움직인다. 무의식이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몽롱한 상태는 아니지만 무의식이 의식과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식은 깨어있지만 무의식에 몸이 맡겨져 있을 때 반복적 확언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의식이 깨어있을 때 하는 시각화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몸의 느낌도 잘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달성과정 확언을 만들어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각화 심상화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어쨌든 의식적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무의식을 만들어준다. 의식이 쌓여 무의식을 만들고 무의식이 쌓여 의식을 만들고 인간의 뇌는 참 신기하다. 그리고 수면용 확언을 샤워나 목욕을 할 때 듣는 것을 추천한다. 흐르는 물이나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기게 되면 마치 멍해지는 상태나 몽롱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잠재의식과 의식이 비슷하게 작동한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샤워나 목욕할 때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에 저장된 아이디어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된다. 유레카. 이 말을 목욕탕에서 외쳤다는 것을 알 것이다. 깊은 숙면을 취하기 직전까지 들었던 확언들이 효과 있게 저장될 수 있도록 초반 세타파 상태를 노려보자.